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제약바이오 메가펀드 말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바이오 업황에 대한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사칭 채널을 피해가지고 좀 각별하게 좀 유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고 아이디 추가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RB2019로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랑 연결이 될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세 가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혹시 사칭 채널을 넘어가고 따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신 김에 구경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괜찮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제약바이오 부분에 좀 돈을 좀 많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갖고 코로나를 통해갖고 돈이 없어서 백신을 만드는데 지연이 됐다. 돈이 없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게 못했다. 이런 그 핑계거리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5년 이내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올지는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팬데믹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신약 개발의 성과를 가속화할 메가펀드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갖고 좀 관심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요, 디지털, 헬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고요. 기업들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라고 좀 방침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갖고 대규모 자본을 모아갖고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감수해야 할 장기간 고비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투입한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펀드가 활성화한 선례가 해외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파헬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설립된 바이오 헬스 전담 연구 기관인데요. 희귀질환, 감염병 등 미충족 수요와 필요성이 크지만은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평가돼 갖고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었던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및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을 좀 투자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식,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미국 기업들이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확보해서 개발을 했다. 우리나라는 1조가 안 되죠. 1조 훨씬 못 미치죠.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수준으로 이제 급감을 했는데,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허가를 앞둔 상태에 있고요. 어느 정도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글로벌 시각에서 코로나19는 신규 투자 확보가 어려운 분야다라고 좀 진단을 했네요. 혁신과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좀 한 교수님께서는 국내 업계에 대한 초기 투자가 향후 100배의 성과를 가져오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랜 백신 연구 오랜이 아니라 오랜이겠죠. 오랜 백신 연구 역사와 인프라가 있고 자금도 충분하지만 적절한 인재가 없어서 코로나19 백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업계 인재 육성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투자 전문가들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펠로우십을 마련을 하고 인재들의 안목을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돈을 투자해 갖고
뭐 임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한테 뭐 투자하는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개발에만 치우쳐서 지원을 받고 성과물을 투자자와 정부에 설명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신약 투자 신모델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일단 정부의 마중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 재원과 신용 기반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정부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좀 아쉬운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 신약 개발 산업의 사업 지원 범위는요, 유효 물질 발굴부터 임상 이상까지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기술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고요. 전임상, 임상, 허가 이 절차에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 이번 코로나 그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 때에도 좀 더딘 이유가 바로 이런 자금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 몇천억 요 정도만 좀 투자를 하고, 이게 뭐 하나의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분산돼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이거 한다라고 해서 조금 주고 어떤 기업은 또 요거 한다라고 해서 조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임상에서 시작을 해갖고 임상 1, 2, 3, 4까지 진행을 하고 그거를 또 허가를 받기 위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좀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전에도 조금 아쉬움에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한테 들어갔던 국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만 떼갖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드는데 조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신성장 동력을 잡기 위해서 M&A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파이프라인 또는 기술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맞물려 갖고 좀 더 활발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긴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M&A를 통해서 뭔가 기술력을 확보한다, 아니면 mRNA 플랫폼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도 한번 천천히 봤던 이유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황의 분위기, 거기에 정부 정책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융합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거기에 이 메가펀드 이 부분들도 한몫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저리 구간은요, 저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너무 많이 밀렸어, 아니 여기서 지금 몇 달을 놀고 있는 거야, 지겨워하고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얘가 1차적인 저항 구간, 2차적인 저항 구간이 될 겁니다. M&A 관련된 재료가 있고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수출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 우리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더군다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랑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 생산 라인이 비겠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SK 바이오팜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노바백스 지금 생산하는 이 생산 라인 3개 빈다라고 해도요, 여기 바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고 기간적인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제 코로나 부분도 끝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기 위한 시간적인 기간적인 조정도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좀 사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올려놨죠. 요거 보시고 그대로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버튼 2개 눌러주시고 저희 아이디 입력하시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하셔갖고 혹시라도 사칭 채널로 넘어가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막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150만원 꽤 저렴하게 저희가 좀 모시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다 구경해 보시고요.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경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에서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먼저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조금 편안하게 쉬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